안녕하세요. 낭낭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광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승부가 결정될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세 가지 9가지가 되는 거겠고요. 비길 때는 뭐 가위 둘 다 가위 내고 바위 내고 보낼 때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기는 경우를 좀 빼게 되면 전체에서 이 부분 이제 승부가 결정되는 그런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3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분의 2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승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기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전체에서 뺀다 이런 좀 간단한 아이디어를 정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는 사건을 A다. 그러면 A라는 사건에는 뭐 3하고 3의 배수니까 3, 6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 그러면 B 사건들에는 1, 3, 5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 부분은 이제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정답은 뭐 6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의 배수, 홀수 이런 부분들 조금만 좀 메모하게 되면 공통적인 부분들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느 학급 30명이 독서 토론 활동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하느냐, 희망하지 않느냐,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좀 구분해놨죠. 한 명의 학생이 희망하는 학생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이 학생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죠. 조건부 확률이 나온 거죠. 전체 학생에서 계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한다는 전제 조건, 희망 학생이 이제 18명이 되겠죠. 18명 중에서 여학생이다. 그러니까 10명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가는 조건부 확률 구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2로 약분하니까 9분의 5 해서 가볍게 계산해 주면 또 답까지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특히 이제 문장을 좀 정확하게 잘 읽어야만 판단이 가능한 거니까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챙겨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상자 안에 당첨 제비 4개를 포함하여 10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A, B가 차례대로 제비를 한 개씩 뽑을 때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뽑은 제비는 넣지 않는다. A가 먼저 뽑아야 된다면 10가지가 되겠고 그때 이제 당첨 제비가 4개 있으니까요. 당첨 제비 될 확률이 10분의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B가 볼 때는 뽑은 제비를 넣지 않으니까 제비가 9개로 바뀌겠고 당첨 제비 개수도 하나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약분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도 약분하니까 2에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15분의 2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뽑을 때 상황이 좀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이것만 좀 주의를 기울이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0 이하의 자연수인 표본 구간 S에 대하여 소수인 사건을 A다. A, 그럼 소수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2, 3, 5, 그 다음에 7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짝수인 사건은 B다라고 해주면 B는 2, 4, 6, 8, 그 다음에 10까지 이제 처리가 되겠고 4의 배수인 사건 C 그러면 C 집합은 그러면 이제 4하고 8 이런 부분들이 있는 집합을 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5개입니까? 물어봤는데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됐으니까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A와 B는 배반이다 라고 되는데 교집합 부분들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가는 거니까 배반이다는 이런 말도 또 역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A 집합은 C 6건이다. C 6건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8 빼고 C 여집합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1, 2, 3, 4 빼고 5, 6, 7, 8 빼고 9, 10 이렇게 좀 많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곳에 A집합 2라든지 그 다음에 3, 5, 7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있게 되겠죠. A는 C의 6건에다가 포함됩니다. 3번이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와 C는 이제 독립이다 라고 해주는데요. B, C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일단은 교집합 부분들이 지금 4, 8 두 개 다 되어 있고요. 이건 10분의 2 확률이 되겠고 여기는 12분의 1 이렇게 확률이 되어 있는데 둘을 확률을 좀 곱하기 했을 때 와, 원수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10분의 2가 돼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인데 같아질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거 좀 잘못됐습니다. 독립일 때는 지금도 이렇게 좀 설명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들을 어떻게 한다? 곱하기 한 거가 같아진다 이런 얘기죠. 각각의 확률 곱하기 한 결과가 교집합 10분의 2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C의 6건에 포함됩니까? C의 6건 이렇게 좀 구해놨고요. B가 이제 이곳에 이제 다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2는 있고 그런데 뭐 4가 당장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못됐네요. 됐습니까? 뭐 이미 진작 이제 3번에 제 답이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풀이를 해가면서 우리는 뭐 배반 사건, 독립 뭐 이런 확률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 정확하게 좀 학습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흰 공 6개,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4개의 공 중에 흰 공 개수가 3개 이상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흰 공 개수가 3개, 그럼 흰 공 개수가 또 4개 이런 경우죠. 흰 공이 3개일 때는 빨간 공도 1개를 좀 이렇게 꺼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10개의 공 중에서 4개의 공을 꺼내는데 흰 공 3개라면 6개 중에서 3개를 꺼내고 빨간 공 4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 흰 공 4개인 경우는 6개에서 4개를 꺼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 5, 4에다가 6 나누는 거 20 되겠고 20 곱하기 4 이런 처리 되겠고요. 6 컨비네이션 2는 3, 5, 1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아이고 이게 19, 8, 7인데 4, 3, 2 그러니까 2, 4, 8 소거되고 3 이렇게 처리되니까 3, 7, 21 해서 이제 210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210에다가 80에 95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일단은 뭐 5로 좀 약분이 되나요? 5, 4, 20, 5, 20 그러면 이제 5, 1은 5, 5, 45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그러면 42분의 19 해서 2번이 답이 됩니다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좀 연산을 좀 하면 되는 거니까요.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10개의 공 중에서 몇 개를 꺼낸다, 4개를 꺼낸다. 이게 이제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 흰 공이 3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3개 1개, 3개 1개 이렇게 꺼내는 경우, 그 다음에 4개 꺼내는 경우 이렇게 이제 각각 가지수들을 구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합을 이용해서 뭐 계산해가는 그 절차 부분들을 조금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B 확률, 합집합의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A 합 B의 확률이다. 이런 부분들은 뭐 A 확률에다가 B 확률, 그 다음에 뭐 교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빼는 이런 형태의 연산을 좀 진행해야 되는 거죠. 10분의 9, 10이니까 이건 10분의 5로 좀 써주는 게 좋겠고 10분의 6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이 부분들은 뭐 A 교집합 B의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데 이곳에서 그러면 A 교집합 B의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항시켜서 계산하니까 11에서 9를 빼는 거니까 10분의 2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해서 확률을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포함관계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교집합 부분의 확률이 10분의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A 확률이 10분의 5였으니까 이쪽은 뭐 10분의 3 이런 형태, B 확률이 10분의 6이었으니까 10분의 4 뭐 이런 형태로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확률들을 구해 놓을 수도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제 조건부 확률식인데요. B의 6건이 일어났다는 전제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계산 자체는 좀 일단은 B의 6건이 전제 조건이니까 요게 이제 전체 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B의 확률 자체가 지금 이렇게 5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건은 뭐 5분의 2가 되니까 10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A 교집합, B 여집합 확률은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10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12 이렇게 좀 소거돼 가면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4분의 3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기본적인 식이죠. 뭐 이렇게 굳이 뭐 공식처럼 이제 얘기할 필요 없이 뭐 거의 기본적인 그로 알아야 될 그런 항목. 그것에 이제 교집합 부분 알아서 이렇게 좀 확률들 부분들의 확률들은 조사하고요. 조건부 확률식 이렇게 고쳐가는 부분들은 이건 뭐 확실하게 학습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 조건부 확률을 중심으로 해서 연산들을 좀 어떻게 해 가는지 연습을 좀 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 2학년 학생 전체는 310명이고 과목을 수학 심하냐 기하냐 이런 걸 좀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요. 남학생 여학생 어이구 이거 좀 내 자료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뭐 심화 수학할 때 심화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뭐 기하를 선택했느냐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 남여 이렇게 좀 구분해서 표를 좀 정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전체는 310명이고 메모를 좀 남겨주면 되겠고요. 심화 선택 학생 이 학교의
2학년 학생 중 기하를 선택한 남학생은 70명, 여학생은 60명이다. 이렇게 처리가 돼 있죠. 그럼 뭐 130명이 되겠고, 그럼 310명에서 130명을 빼낼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80명인가요? 180명이 심화 수화를 좀 선택했군요. 자, 2학년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은 학생이 심화를 선택한 학생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죠. 근데 180명 중에 이때 여학생일 확률이 9분의 5다. 여학생 여기 뭐 X 이렇게 쳤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180분의 X 이 부분들이 뭐 9분의 5다 이런 얘기죠. 아이쿠 이건 뭐 20을 곱하면 180이 되고 20을 곱하면 100명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X를 하고 굳이 썼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100명 이렇게 처리되겠고 100명이면은 남학생은 80명 이렇게 처리되는데 2학년 남학생 수는 얼마냐? 합쳐가지고 이제 얼마입니다? 150명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내용을 그냥 좀 정리만 좀 잘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이제 요걸 좀 알아야 되죠. 뽑은 학생이 심화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중에서 이제 여학생일 확률, 조건부 확률 형태식이라는 거죠. 조건부 확률. 그래서 주어진 확률 자체가 뭐 전체 310분의 이렇게 계산된 것이 아니라 180명이라는 심화 수학을 선택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여학생 이런 형태.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들만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주면 되겠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표로 좀 정리해가는 부분들이 긴 문장을 정리하니까 눈에 좀 가시적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이제 문제 풀어가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를 만들 때 f2가 3이다, f5가 1이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합집합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뭐 f2가 3이 있다라고 됐으면은 f2가 3이니까 3이 벤다이그램 그리는 게 좋겠군요. 1, 2, 3, 4, 5 이렇게 처리됐을 때 1, 2, 3, 4, 5 이렇게 됐을 때 2가 3에 이렇게 좀 대응되는 거 이건 좀 결정이 됐고요. 그럼 나머지 1, 3, 4, 5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5개의 원소 중에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막 대응돼도 되죠. 그러니까 5의 4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번에는 또 5가 또 1에 이렇게 대응되는 이 가지수도 이건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 원소들은 자유자재로 그러면 5의 4제곱 처리가 되겠고 둘을 또 동시에 만족한다 라고 해주면 1, 3, 4가 또 대응되는 가지수 5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가지수는 5의 5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약분을 좀 5의 세제곱을 약분을 좀 하게 되면 5제곱이 남겠고 여기는 5 남고 5 남고 빼기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25분의 1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25분의 9로 좀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대응되는 가지수가 이제 원소의 개수를 좀 생각해주면 뭐 이게 나누기까지 했으니까 이 부분들이 뭐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죠? 지금 이제 또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합집합의 확률 이런 개념으로 연산을 한 거니까 뭐 이렇게 좀 원소의 개수 형태로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개념들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죠. 자 이제 뭐 덧셈 정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출제되는데 그냥 문장 자체를 좀 정확히 잘 읽으세요. 또는이냐 그리고냐 이런 부분들 실수 없이 좀 잘 대체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1부터 99까지 자연수 중에서 한 개의 숫자를 뽑을 때 3의 배수이거나 합집합인 거군요. 1의 자리와 12자리 중 적어도 하나가 3, 5, 이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3의 배수 개수는 뭐 1부터 99까지니까 뭐 그냥 33개입니다. 가지수는 뭐 이건 가볍게 구해가는데요. 1의 자리와 12의 자리 중 적어도 하나가 3이다. 이 부분들이 좀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1, 2, 3, 4 쭉 해서 이제 9까지 그 다음에는 뭐 10, 11, 12, 13, 14 이렇게 해서 뭐 19까지 해서 또 이렇게 내려갈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여기 30이 있다는 거죠. 31, 32, 33 뭐 다 써야 되겠습니까? 39 이렇게 그래서 뭐 맨 마지막에 쭉 내려갔을 때 뭐 가운데 부분 쓰죠. 뭐 이게 여기 93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 지금 3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괄호 부분으로 보기에는 이런 숫자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세로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일 거죠. 이렇게 이제 3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런 얘기는 이쪽으로 이제 10개가 있겠고 이쪽도 10개가 있겠고 근데 뭐 이렇게 겹치는 부분 하나를 좀 빼면 되는 거니까요. 19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99 처리가 되겠고 33개 그 다음에 19개 이렇게 처리되는데
겹치는 부분 빼야 되죠. 오,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표시한 숫자들 중에서 3의 배수는 빼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3, 33, 그다음에 36도 있겠네요. 36, 39 이렇게 처리 되겠고 3, 그럼 33, 그다음에 63, 93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니까 둘, 넷, 여섯, 7개가 되겠습니다. 7개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니까 겹치는 개수를 좀 빼서 계산해 줄 거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99분에 12 처리해 주니까 45가 되는가요? 그러면 11분의 5, 9, 45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뭐 11분의 5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를 좀 살펴봤을 때, 뭐, 3의 배수는 좀 부담스럽지가 않은데요. 1위자리와 12자리 중 적어도, 어느 한 자리에 3이 있다라는 요 표현, 요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구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숫자 테이블을 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1부터 뭐 99까지 다 써져 있는 건데,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메모를 남기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수 카운팅이 좀 효율적으로 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요런 아이디어, 잘 기억해서 문제풀이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합집합의 확률, 교집합의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집합의 확률은 A 합 B 확률들은 뭐 PA, 뭐 PB,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빼기 교집합 부분들인데요. 이 교집합 부분들을 어떻게 그냥 뭐 교집합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좀 계산되는데 확률들은 좀 정확히 잘 모르니까요. 이 부분들을 그냥 뭐 간단하게 문자 A로 할까요? 그럼 이제 A 더하기 B 빼기 8분의 1 이 계산 결과 8분의 5입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것에 관계식을 구하면 A 더하기 B는 8분의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4분의 3이다 이렇게 좀 나오는 거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이다라는 이 말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이 교집합의 확률 부분들이 독립이면은 PA 곱하기 PB 이런 부분들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AB를 좀 이렇게 곱하기 한 결과가 8분의 1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확률 차의 뭐 절대값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PA-PB 이런 부분들의 뭐 절대값이라는 얘기는 뭐 A-B의 절대값 이런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고 이것은 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런 뭐 곱셈 공식, 활용식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분의 3이 되겠고 여기는 그럼 8분의 4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제곱을 안 했군요. 16분의 아이고 이거 뭐 분모만 제곱하고 분자 제곱하는 건 뭡니까? 아이 참 16분의 9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8분의 4 그러면 16분의 그럼 뭐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계산됐으니까 이 부분들은 그럼 뭐 8분 아이씨 갑자기 왜 산수가 왜 이럴까요? 16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계산해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뭐 4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간단한 뭐 수식 사이에 뭐 관계인데 일단은 뭐 독립입니다라는 이 부분들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고분 형태로 이제 계산된다. 이 부분들이 뭐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죠. 그럼 합 형태, 곱 형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차 형태 이 부분들이 뭐 이렇게 뭐 곱셈공식 이제 활용식으로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볼 수 있는 그 부분들 연결시킨 거니까 이런 거는 뭐 조금만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하고 독립일 때의 조건 이 부분들 좀 신경 쓰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7번 경기 중에서 4번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야구대 결승에서 A와 B 두 그룹이 두 팀이 진출하였습니다. 자, 1차전 경기에서 A팀이 좀 승리하였군요. 근데 이제 A팀이 좀 우승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 좀 3게임을 더 우승해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죠. 연속해서 3게임 쭉 다 이길 수도 있고요. 3게임 중에서 뭐 한 게임을 이렇게 좀 실패를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버리고 나서 승리를 하면 되죠. 요 앞에 이제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 이제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승리. 3승을 먼저 채우면 되겠죠. 3번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성공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아이고, 구해야 될 일이 좀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하고 하고 그런데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건 2분의 1에 뭐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은 3게임 중에서 일단 뭐 2게임을 먼저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3게임 중에서 2게임을 뭐 지는 게임을 할까요? 뭐 할 때는 뭐 2게임을 이기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이겨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4게임이니까 2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 신경 쓰면 되겠고요. 다음은 4게임 중에서 2게임을 이겨야 되겠고 2분의 1에 그럼 이거는 뭐 결국은 5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5게임 중에서 2게임을 이겨야 되겠고 2분의 1에 6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약분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형태들인데 뭐 그래도 뭐 좀 써볼까요? 8분의 1이 있겠고 여기는 16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고 다음은 32분의 여기는 어떻게 된가요? 이 3은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다음에는 64분의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니까 중간에 이 부분이 하나 약분이 될 것 같으니까 32로 가면 되겠군요. 4, 8, 32 여기 2배를 해줘야 되니까 6 처리해주면 되겠고 또 6 되겠고 여기는 좀 약분해서 5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2분의 10에다가 11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21 이렇게 처리되는데 37이라는 인수가 아이고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이게 그럼 답이 되는 것 같은데요. 32분의 21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좀 뭐 무엇을 어떤 상황에 이제 우리가 우승하는지를 좀 이렇게 좀 조사한 이 항목이 매우 중요하죠. 2번 연속 다 이긴 다음에 마저 이겨서 3게임 연속 하거나 3게임 중에서 2게임 이기고 4게임 중에서 2게임 그 다음 이렇게 5게임 중에 2게임 이기고 마지막에 이제 뭐 승리해서 최종 우승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문제의 조건을 해결해가는 상황인지 이 부분 이해해가는 것이 불의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광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한 개는 짝수, 세 개는 좀 홀수인 그럴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이렇게 이제 부정방정식 형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중복조합에서 좀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은 뭐 전제 조건이 되는 부분들이 자연수 순서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때는 뭐 x 부분들 이렇게 프라임 플러스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x 프라임 이렇게 된 부분들 이제 4를 좀 빼는 거니까요. 뭐 9 이런 형태로 돼서 서로 다 4개 중복 그렇게 해서 9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뭐 기본형 자체가 이제 의미 아닌 정수를 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13에 12 컨비네이션 9 처리해주면 12 컨비네이션 3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요. 뭐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겠고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홀수 짝수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짝수 이렇게 될 때는 가령 뭐 x 라면 이런 부분 2x 프라임 플러스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뭐 홀수라면은 홀수 부분들은 2y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좀 다시 또 치환해서 좀 살펴야 되는 이런 개수를 좀 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2배가 있고 프라임들이 뭐 열심히 좀 지켜 있는 거겠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치환했을 때 그러면 1이 3개 3에다가 5를 좀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8 이렇게 처리 되겠고 또 약분을 또 이렇게 되니까 4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 4 서로 4개 중복을 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계산될 것 같습니다. 7 컨비네이션 4 되겠고 7 컨비네이션 3으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 계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 확률을 구하게 되면 12 컨비네이션 3분의 일단은 근데 이제 뭐 짝수가 한 개라고 했는데요. 과연 어떤 게 이제 짝수가 돼야 되느냐니까 이제 4개 문자 중에 하나를 좀 골라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짝수 골랐을 때 이제 나머지 홀수에서 7 컨비네이션 3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12, 11, 10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건가요? 뭐 4 곱하기에다가 7, 6, 5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4에다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2에다가 이제 10에서 하나 소거가 되겠고 5, 2, 6, 12 깔끔한데요. 그러면 이제 11분의 7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큰 흐름 틀에서 좀 살펴봤을 때는 역시 중복 조합입니다. 이런 내용. 그 와중에 이제 뭐 자연수, 그다음에 뭐 짝수, 홀수, 뭐 중복 조합에서 이제 부정방식 형태로 됐을 때 자연수, 짝수, 홀수 이 부분들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좀 치환해서 좀 살펴가느냐. 한 문제 우리가 이제 경우수 입장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한 문제에 뭐 세 가지 변형을 좀 이렇게 좀 포함시킨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뭐 집중력을 발휘해서 불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서 점수 없는 시행을 합니다.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4 이상이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하고요. 3 이하가 되게 되면 한 번 더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좀 점수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5점 이상일 때 한 번 던졌을 확률은 2번 던질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또 이거 조건 확률인데요. 와우. 조건 확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한 번 딱 던져서 나오는 걸 보면 되겠죠. 5점 이상이니까 5하고 6 나올 확률이니까 두 가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3분의 2가 되는 건가요?
아니 3분의 1이죠. 6분의 2에서 3분의 1.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좀 나오면 되겠고요. 처음에 던져서 3 이하가 나온다는 얘기는 1, 2, 3 나오니까 2분의 1 되겠고, 그런 다음에 5하고 6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또 다시 3분의 1.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한 번 던졌다. 한 번 던졌으니까 뭐 이렇게 3분의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그럼 이제 3분의 1 이제 전부 다 소거되는 거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2분의 3에 3분의 2 해서 확률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뭐 5점 이상이 나온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이렇게 깔리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제 한 번 던졌다. 한 번 던질 수도 있고 두 번 던질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번 던졌다 이렇게 좀 체례가 나니까 뭐 그때는 뭐 조건 확률이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문장 읽어가면서 좀 판단해 드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좀 제대로 안 읽으면 혹시 또 이제 분모에 있는 값만 또 계산해서 답해가는 뭐 이런 일도 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 정확히 잘 읽고 조건 확률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6개를 붙여서 만든 도형이 있습니다. 12개의 꼭지점 중에서 두 점을 연결해가지고 선을 만드는데요. 무리수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각선 이런 길이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무리수가 돼가는 형태니까, 이런 거는 무리수 구해가기보다 6건을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수 카운팅 하는데 뭐 대각선 개수 이런 걸 뭐 다 카운팅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뭐 길이가 좀 정수가 딱딱 되는 것들만 구해가면 되겠죠. 일단은 전체 가지수는 12개의 점에서 2개를 좀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1 빼기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계산을 해야 되나요? 길이 1자리를 하게 되면 하나, 둘, 3개. 3개가 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있으니까 3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또 이제 세로 부분들 있죠. 길이 1자리 이런 부분이 하나, 둘, 셋, 4줄이죠. 2 곱하기 4 이런 형태로 또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길이가 1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이가 이제 2자리도 있죠.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럼 한 개, 2개. 2개가 또 3번 있으니까 6번 있겠고요. 뭐 세로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뭐 4가지 이렇게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끝이 아니고, 이번에는 뭐 길이 3자리도 있는 거죠. 3자리 이렇게 되면 이건 뭐 3가지니까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전체적인 개수 카운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뭐 계산하게 되면 1 빼기로 계산돼 가는데, 12 보면 6 곱하기 11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9에다가 8에다가 13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13 이렇게 좀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6분의가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여기가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17에 17 되는 거죠? 17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그러면 뭐 얼마가 되는 거야? 30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또 3으로 또 약분, 6으로 약분되죠? 그러면 6, 5,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11분의 6입니다라고 또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뭐, 자꾸 연산하는데 자꾸 버벅거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제 무리수 형태로 좀 판단하는 것은 좀 수월치가 않다는 거죠. 무리수일 확률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뭐 이 상황에서 좀 대각선 길이들 뭐 하나하나 이런 것들 뭐 모두 다 계산한다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죠. 그리고 점들도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리수 형태의 계산들은 전체에서 이제 무리수가 아닌 그런 거니까 정수가 탁탁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길이 1, 2, 길이 1 되는 부분들, 길이 2 되는 부분들, 길이 3 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나눠서 꼼꼼하게 좀 계산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들도 좀 사실 개수가 좀 많아지면, 사각형 개수가 좀 더 많아지게 되면, 뭐 가로 3, 세로 4 이렇게 되면 피타고라스에서 5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뭐 이런 부분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길이가 자체가 이제 1, 2, 3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가지고 학습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0%라고 합니다. 참말을 참말이라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이 이제 0.9다 이런 얘기죠. 참말을 할 확률이 0.7인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탁 했을 때 거짓말 탐지기라 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말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요것도 이제 뭐 사람이 말했을 때 70%는 제 참인데 거짓말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참말했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참말을 했을 때 참으로 판단을 하거나 거짓을 했을 때 참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이제 참말로 판단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나중에 풀어야 될 것은 실제로도 참말했을 거니까 참말했을 때 참말로 판단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계산해 볼까요? 참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10분의 7 이렇게 되겠고 탐지기는 판단을 그럼 0.9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 그럼 10분의 3 거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계가 잘못됐으니까 10분의 1 이런 확률로 또 참말로 판단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10분의 7에 10분의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뭐 분모에 뭐 10은 이렇게 전부 다 소거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7 곱하기 9 3, 7 곱하기 9 이렇게 처리인데 3이 또 이렇게 약분되죠. 3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21, 1, 2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2분의 21입니다. 5번 좀 답해 가면 되겠죠. 문제 좀 내용상 뭐 이렇게 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 좀 판단하고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을 구해가는지 제가 좀 이렇게 앞쪽 부분들은 이제 참말했을 때, 거짓말했을 때, 기계가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좀 틀을 좀 만들어놨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무엇을 풀지를 좀 정확하게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난히 연산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 됐고요.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면이 3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뒷면도 3번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앞면이 4번 나오게 됐을 때는 뒷면이 2번 나오는 건데 아무리 여기 사이에 끼워놔도 연속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앞면이 4번 나온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온다. 이거 뭐 하나 끼워놔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요, 뭐 큰 조건 없이 앞면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3번 나오는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발생하겠군요. 이때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뒷면 자체가 이렇게 나오거나, 그다음에 또 아예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뒷면이 연속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경우들도 이런 경우들은 이제 뭐 이게 앞면이 좀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아니니까 이런 걸 좀 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지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뭐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세 번 나와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앞뒤 AAA, BBB 이 부분들이 나열되는 거니까 6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런 개념이니까 결국 이제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위에서 봤듯이 네 가지 경우가 안 됩니다. 처리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번째는 뭐 그 다음 번은 6번 중에서 4번 나옵니다. 그다음 6번 중에서 5번 나옵니다. 6번 중에서 6번 나옵니다.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뭐 전체 가지수는 2의 6제곱이 되는 거죠. 6번 던졌으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확률을 구해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좀 그래도 좀 어렵네요. 3번 나오는 경우가 됐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계산은 이게 좀 얼마가 되죠? 64인가요? 64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54, 6이 좀 사라지니까 54, 20, 20에서 4를 빼니까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는 6 컨비네이션 2니까 15 처리해주면 되겠고 6, 그 다음에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죠? 64가 되겠고 31에 37에 3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약분 한번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32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19가 되면 19는 이제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러면 이제 32분의 19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앞면이 연속해서 나온다는 조건이 붙는 것이 이게 이제 뭐 4개, 5개, 6개일 때는 관여가 안 되는데 앞면이 3개 나왔을 때 좀 어우 이렇게 특히 이제 아이고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 요것만 2개 생각해가지고 2개 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가지고 4개 빼는 이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가지수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좀 개수 자체를 이런 모양으로 해서 표시해 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확률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확률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맨 처음에 계산할 때도 그냥 이렇게 좀 3개 나오는 경우 이렇게 좀 6 컨비네이션 3에 우리가 이제 2분의 1에 6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형태의 부분에서 앞에 있는 이 개수 부분들이 나열되는 개수하고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론이 연결돼 가면서 계산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17번 좀 살짝 좀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 빼야 되는 때 좀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학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고 확률들이 주어져 있을 때 A와 B의 확률 구해달라.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4배의 PA 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배반 사건이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죠. 그럼 이제 여집합의 확률은 1 빼기 PA 확률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부터 A의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그러면 A와 B의 확률들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PA 더하기 P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배반 사건이면은 뭐 A 교집합 B의 확률이 이 부분이 뭐 당연히 0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 5분의 1에다가 4분의 1 뭐 더하기 해주면 끝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계산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20분의 4에다 5 해서 이제 20분의 9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쓰면 되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 그 부분들이 이제 교집합이 없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이런 형태라는 뭐 정의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난히 연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B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허근까지를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근 그러면 뭐 판별식을 알아보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2B 해서 0보다 작다. 2B 값이 A제곱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을 뭐 가지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뭐 개수를 열심히 조사하면 되죠. A, B 이렇게 됐을 때 A가 1이다 라고 해주면 B는 뭐 1, 2, 3, 4, 5, 6 전부 다 되는 뭐 6가지가 되는 것 같고요. 2가 되면 4가 되는 거니까 B가 2가 되더라도 안 되죠. 4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3, 4, 5,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3이 돼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9니까 2, 4, 8도 안 되고 와 그러면 이제 5, 6이 되겠습니까? 2, 5,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16 이렇게 될 텐데 2, 6, 12 아유 안 되는군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만큼 된다 이런 얘기가 돼 있고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거니까 확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36분에 가지수가 6개에다가 12가지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11의 약분되니까 정답은 뭐 3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개수만 좀 이렇게 카운팅 해주면 되는 거겠고 뭐 허근 갖는다 부분들이 뭐 판별식에서 0보다 작다 그리 이제 복잡한 이론이 아니니까 차분하게 개수 카운팅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광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의 점 P가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이동합니다. 1,1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앞면이 나오면 X축으로 1, Y축으로 1 이렇게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 이동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8번 던지는 거요. 이동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좀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더하기에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숫자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맨 처음에 1,1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미 이건 이제 뭐 합이 2가 되는 형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때 이제 뭐 앞면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좋은데 뒷면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좌표는 1만큼 증가하는데 Y좌표는 이렇게 되니까 이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면이 이동할 때만 이 전체적인 이제 3의 배수하는데 지금 0이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횟수를 좀 X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죠? 2 더하기 2X 이런 결과가 결국은 이제 3의 배수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뭐 언제입니까? X 값이 2가 1 되면 안 되는 거고 2가 되게 되면은 0 돼도 안 되는 거고요. 2가 되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에다가 그 다음에 8 이렇게 처리가 되죠. 세 번마다 규칙이 약되니까 8번 중에서 앞면이 2번, 5번, 8번 나오는 그런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8 컨비네이션 2, 8 컨비네이션 5, 8 컨비네이션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한 방에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7이 2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아이고 8 컨비네이션 3도 있네요. 8, 7, 6에다가 3, 2, 1 이렇게 되면 약분되는 거 7, 8이 56도 있겠고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얼마인가요? 어이쿠 이게 좀 홀수가 되는 건가요? 아이고 뭐 나누기가 안 되는데요? 그럼 2의 8제곱부터 해야 되는데 2의 8제곱 그러면 256 처리가 되는 것 같고 70에 84에 85가 되는 건가요?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독립시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무엇을 구해가는지를 먼저 뭐 판단한 다음에 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1에서 출발하니까 이미 이제 나중에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합 자체가 이제 2라는 사실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앞면이 나오게 되면 플러스 1,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합자체는 이제 플러스 2가 되는 이렇게 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해서 이제 상세에서는 0 되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변화가 생기려면 이제 앞면이 몇 번 나오느냐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 부분 이제 섬유배수가 되려면 자, 이렇다는 사실들 조사한 결과 그걸 이제 그대로 만드는 여기까지 처리해 주면 나머지는 뭐 연산만 남은 거니까 내용 정리를 좀 잘한 그런 내용이 결과가 되겠죠. 자, 아주 좀 재미난 규칙 이런 형태인데 문제의 뭐 특징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풀이하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20번 광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하는데 좋은 문제들 많이 있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광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